제목은 한반도 N국 시대 논쟁과 평화주권인데 지금 이슈는 김정은 정권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 5년 사이에 남북 관계는 이제 통일을 추구하는 분단 파트너가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이 여러 개인 것을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N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N국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한반도의 나라가 늘 한 개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 개였습니다. 여러 개였다가 하나가 되고 여러 개였다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상천외한 소리를 해도 그 자체가 낯선 것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거에 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제 평화주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부 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합쳐놓으니까 어렵죠. 예, 평화는 뭐 더 두말할 필요 없고 아까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어. 주권은 뭡니까? 주권은 자기가 속할 나라를 자기가 만든다 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그럼 나라를 왜 만들까요? 싸우려고 만들까요? 편안하려고, 평화로우려고 만들까요? 그렇죠. 나라는 평화가 유지되도록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곧 평화를 만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주권의 이름을 평화주권이라고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전쟁 주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분단과 적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국도, 대한민국이라는 일국도 평화를 유지하게 디자인할 거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이국도 북이 두 개의 나라다, 다른 나라다라고 선언을 해도 우리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평화를 유지할 건가를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거다 하는 의미가 바로 평화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까 어렵지도 않은 말인데 제목이 어려웠죠. 예, 첫 줄은 저의 소망입니다. 저작 공동체로서의 시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 저작 공동체가 또 꿀꺽꿀꺽 안 넘어가시죠. 당연합니다. 윤 집사가 처음 만든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평화의 주권자, 좀 전에 말씀드렸고, 화해의 중재자, 앞에 목사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정의를 환영하는 종말론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종말론자입니까? 사회 정의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사회 정의는 철저하게 합의의 산물이에요. 자, 이렇게 합의 보자, 이렇게 합의 보자. 합의를 다 누적한 게 사회 정의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정의는 인격으로 주어져요. 합의가 아니고 인격으로 주어져요. 근데 합의와 인격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공부하다 보면 만납니다. 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 예. 제가 교회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정의는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꺼내진 않겠죠. 예, 정의는 합의다라고 말을 꺼내지만 합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초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말론자는 뭐겠습니까? 결국 주님은 오신다. 결국 정의는 이루어진다. 평화는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종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정리를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단 한 문단으로 말씀드리는 데까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안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현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인데,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한 여론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조치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돌아보니 우리도 그러더라. 우리도 북한을 딴 나라라고 생각하더라.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국 구도, 다른 나라, 두 나라라는 것이 뭐하고 불일치하고 있다고요? 우리 헌법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칠래요? 현실을 고칠래요? 어디가 더 쉬워요? 헌법이 더 쉬울 것 같죠? 예, 그보다 더 쉬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 일치시키지 않으면 현실하고 생각이 이제 괴리되는 이 분열 현상이 발생을 하고 무질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딴 나라다 그렇게 선언하면 네 그래요? 아니죠. 충분히 너 나라가 뭔지 공부 좀 하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 반응 오늘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권자의 지성입니다. 아까 제가 저작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작은 책을 짓거나 노래를 짓거나 오페라를 짓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게 저작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저작자로 살고 있죠. 윤집사의 이론은 국도 저작물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스라엘, 다 저작물입니다. 저작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집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책을 써도 여러 사람이 한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저작물입니다. 자유주의, 우리가 아까 탈북자 얘기했습니다. 옛날만 해도 북한을 그땐 귀순자라고 부를 때 귀순자가 오면은 자유 대한민국이 안겼다 뭐 이렇게 하고 태극기를 막 흔들고 하는데,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주권이 나한테 있대. 주권 재민. 자유주의고 주권이 나한테 있는 그런 나라에 산다는 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라를 내가 지었어. 내가 저작했어. 이게 가장 최전선의 학술적 정의입니다. 이건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언제 지은 적 있어? 여러분은 4월 3일 날도 이 나라를 지으셨습니다.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선거가 우리가 이 나라를 지을 때 주관식으로 지을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는 이 나라 이렇게 만들겠어. 나는 다른 타입이요. 하고 쭉 예시를 줄 때에 우리가 표를 줌으로써 그 저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할 선택지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정치운동에 뛰어듭니다. 내가 당을 만들겠어. 이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 맞는 후보가 없어. 그러면 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내가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럼 이거 약간 좀 들어가 볼까요? 이런 나라를 한두 사람이나 어떤 소수 집단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걸 뺏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물건을 어떻게 뺐습니까? 약간 곁다리. 교회 세습 가능해요? 교회 세습도 이론상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산월교회, 제가 알기로는 이 상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월세 아니고 전세 아니고 샀어요. 자, 그러면 이 산울교회 부동산 소유권 누구한테 있나요? 맞게 말씀하셨어요. 교인 총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총유라고 해요. 공유하고 다른 겁니다. 공유는 사람 A, B, C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공유고요. 총유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미래에 속할 사람도 주인이에요. 지금 속해 있더라도 내일 교회를 떠나시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총유예요. 그게 가장 유사한 것이 문중의 선산입니다.
문중의 선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등기상 소유자이지만 돌아가시면 아니고요. 앞으로 안 태어난 애들도 소유자예요. 예, 그게 문중의 소유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거, 교회 세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넘겨준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습을 했을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 그걸 하려면요, 교회를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물건을 만듭니까? 교인 총회가 명목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사망해야 돼요. 그러면 유력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자기 맘대로 이 재산을 팔기도 하고 뭐 어쩌게 할 수가 있다. 물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공동회에 붙였는데 아무도 의견을 안 내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혹은 의장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 물건 된 거예요. 예, 그 물건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교회를 세습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이미 물건이 돼서 생명이 없어졌다.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좀 옆으로 많이 삐져나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를 탈취해서 내 소득원으로 삼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정상인데 현실에서 벌어져요. 예, 그 상황이 아까 교회에 비유한 거가 똑같습니다. 예, 교인들이, 국민들이 자기가 저작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누가 다스리면 나는 세금이나 내고 뭐 살다 죽겠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탈취당해요. 계속 빨대 꽂혀가지고 내 자원은 빠져나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지옥이 돼가고. 그러나 극소수 혹은 뭐 한 집안은 다 차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작, 국가를 내가 지었어. 내 저작물이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거야. 그것도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국가는 악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분단을 사는 시민들은 이보다 부담이 더 커요. 왜냐? 우리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이 거의 한 3분의 1이나 반에 해당하는 북쪽이 또 있어가지고 한 일국을 만드는 거에 올인을 해도 힘든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관계를 저작해내야 돼요. 어떻게 저 집단하고 안 싸우면서 점점 접근을 해가지고 통일을 원하는 분은 나중에 하나가 될 건가? 아니면 거기까지 안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안히 살 건가? 그 체제를 저작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담 드리고 받는 거는 참 흔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성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부터 어려워집니다. 적대를 넘어서 하는 부분인데 적과의 협력은 가능한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적대하고 있는데 그 적하고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어려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비핵화라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좋으세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뭐 60개라는 설도 있고 300개라는 설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비핵화가 뭐냐면요, 핵탄두라는 게 있어요. 이 핵탄두에 그걸 터트리는 장치, 기폭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말하자면 폭탄으로 말하자면 뇌관 같은 거예요. 기폭 장치하고 고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이 하나의 워헤드에 탄두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이제 투발 수단에 해당하는 로켓에다 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보내고 원하는 높이에서 빵 터뜨리는 게 무기예요. 비핵화가 뭐겠어요? 비핵화는 누클레어 워헤드에 들어있는 기폭장치를 해체하고 거기에 연료
폭약에 해당하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근데 이거는 너무 농축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발전에 쓰는 우라늄의 농축 비율이 3%인데 무기가 되려면 70%, 90%를 농축해야 돼요. 이 무기급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평화로운데 쓸 데가 없습니다.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축을 낮춰야 돼요. 희석을 해가지고 천천히 태워서 열과 에너지를 얻어내야 돼요. 이게 뭐죠? 발전소예요. 그게 비핵화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이 뉴클리어 워헤드를, 그 핵탄두를 내 열겠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다 열어놓을 테니까 이제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그거 해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무 나사나 풀을까요? 누가 나사를 풀 수 있어요? 누구? 그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북한의 핵과학자들입니다. 적이에요. 적과의 협력이 없이는 비핵화는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핵화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적과의 협력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물론 낮은 단위에서도 필요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나눠 먹을 밥을 짓자 하셨잖아요. 그거 협력 안 해도 밥이 지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량을 한 1,000만 톤을 확보했어. 어디에 먼저 보내야 될지는 누가 알아요? 북한이 알죠. 부자 동네에 보낼까요, 그냥? 그 북한에 식량 주겠다 그러면 어디다 보내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양에 보내달래요. 그러고 싶으세요? 평양은 있는데 식량이.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없는데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랑 협력해야 돼요? 그 관료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적과의 협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내 몫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영구한 평화가 오면 좋겠죠, 그죠? 그건 이제 우리의 믿음과 꿈인데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한테 너 사는 동안에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놓고 죽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평화를 이룹니다. 너무 당연한 이 소리를 왜 하냐, 윤 집사, 그렇게 시간이 남냐? 이유가 있습니다. 영구한 평화를 명분으로 오늘의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관계 80년째 분단돼서 으르렁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부가 일단 싸우지 말자, 진정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구한 평화를 꿈꾸는 분들은 저거 다 미봉책이야. 저런 거 할 필요 없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영원한 평화를 가져와야지. 이래요. 영원한 평화가 한꺼번에 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평화를 명분으로 오늘의 평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정치판에서, 선거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애써서 쌓아 올린 평화의 기반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다시 쌓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회심으로 준비한 이건 더 안 해도 되겠는데, 감사하고요. 이제 주무셔도 돼요. 자, 시편에 보니까 날짜를 세라고 돼 있어요. 윤 집사는 말씀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날짜 셉니다. 한반도 2026년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평화 상실 116년째 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38선 분단으로부터 8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선으로 바뀐 1953년 7월 27일부터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냉전이 끝난 거, 그러니까 분단이 우리 책임만은 아니었거든요. 예. 거대한 두 세력의 싸움인 냉전이 끝난 지도 37년이 흐르고 있고, 그럼 남북은 아무 일도 안 했냐? 아니죠. 2000년에 정상회담을 처음 했으니까 그로부터도 26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 81년째와 73년째 이 중간에 1948년 8.15가 남한 정부 수립일이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이 북한 정부 수립일입니다. 같은 해에 남한과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단도 수많은 세력과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나쁜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분단을 해소하는 것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에 안 끝날 우려가 크겠죠.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타임스팬을 모르면 나 태어난 뒤부터 알지 그 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앞 세대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이래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평화의 문제는 대를 이어서 협력해야 돼. 앞 세대하고 뒷 세대가 협력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스팬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울교회는 필요 없는 말인데 이 지식 결핍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북맹이란 말도 쓰셨지만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남북 관계 잘 모른다. 그러면 부적절한 전제와 동기가 발생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붕괴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남한 사회를 수십 년 동안 사로잡은 거예요. 북한이 망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환상도 아니고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조가 그랬습니다. 그걸 정치 세력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는 종북 아니면 친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둘이 아니면 반공,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 나오기가 어렵겠죠. 문제가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신비화로 갑니다. 이제 합리적 노력으로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럼 이제 교회 바깥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거나 불공 드리러 갑니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은 전당포에 맡깁니다. 교인들의 전당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게벼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혼내줄 것 같아요. 그건 학생이 선생님이 숙제 내주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평화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좀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비화입니다. 사실 점쟁이한테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제가 이제 관찰하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제가 쭉 봤더니 이런 관점에서 봤더니 성경에서 가장 높이 잘 이렇게 묘사된 영웅이 저는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가 같은 병행 본문처럼 약간씩의 단어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뭘까요?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 그러면 사는 날 아닌 날은 바로 불순종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40살에 일을 시작해서 110살에 죽었으니까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성경책이 따로 만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5년, 15년
아무개가 15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더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몇 년인지만을 선별을 했더니 온니엘이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에훗하고 삼갈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에훗, 삼갈, 사사 둘 합치면 80년이에요. 인당 몇 년? 예, 제가 산술적으로 제가 구약 성경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거는 김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더 이상 물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가 40년이에요. 또 기드온이 40년이에요. 처음에는 5년짜리, 15년짜리 이런 걸 볼 적에 무슨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겨우 5년 평화를 지켰어, 10년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 나라에 5년 평화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40년을 지켰으면 어느 수준인 거예요?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도리를 하나 정파적 도리 아니에요, 정치적 도리입니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정파라고 써야 되는데 계속 정치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정파에 안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하고 무관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한번 우유 사서 드셔보실래요? 되나? 안 돼요. 그게 정치입니다. 예. 근데 학자들까지 그 모양이에요. 제가 진짜 학술대회에서 막 열냈다가 이렇게 차단당했어요. 정치학자들 모임에서 2시간 내내 정파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정치적. 제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날부터 나 학자 아니야 그러고 제발 정파하고 정치 똑바로 구분해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좋아요. 저 산울교회 오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예. 40년 얘기하다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손아귀에 잡고 이 나라는 내 거고 내가 만들었어라는 시민으로서 5년 동안 평화를 지키면 박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 5년, 그 다음 5년, 그 다음 5년 이렇게 해서 40년 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너 충분히 할 일 했어. 이렇게 말 듣는 거지. 이게 속거나 정파하고 정치하고 막 헷갈리다가 가면 창피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 이게 결론 마지막입니다. 예. 북에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유튜브에 공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공개를 권장하고 있어요. 누가 보라고? 예, 북이 보라고. 예. 조금 비웃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제 아내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예. 안해 주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평양을 처음 간 건 2004년이었고요. 2004년엔 신의주 용천역 폭발 사고 때문에 신의주를 갔었고 이듬해 이제 평양을 갑니다. 저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백봉일 전도사였어요. 지금 목사인데,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목사예요. 예. 그 양반이 순안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한 첫 마디가 그죠? 사모님이 키가 더 크시더만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사전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예, 그땐 유튜브 없었고요, 페이스북도 없었고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예,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싸이월드라는 게 그 페이스북의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한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들 가족 사진을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 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데로 여행 가시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 시작이에요? 예. 근데 저는 편안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북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돼요. 댓글로 쓰든 페이스북에 쓰든 트위터에 쓰든 그냥 쓰면 북이 알아서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린 거죠. 물론 윤한철 파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편히 마음 먹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북이 하고 싶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들을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 개성공단이 완전히 닫힌 건 2016년인데요. 그 전에 다른 소소한 문제로 몇 개월씩 스탑된 적이 있어요. 다시 풀어내야 되는데 그 회담을 할 때 박근혜 정부원이었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야 이거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장관급이 되면 의제가 많아져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집니다. 너무 의제가 많아서 더 타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고 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애시당초 그 문제 하나였으니까 원포인트 그것만 의제로 해서 회담을 해라 라고 썼더니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이 그대로 제안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타결이 됐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렸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니 지금 비웃으시면 안 되고 박수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모교회에서 참는다. 이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그 권고를 제가 드린 거예요. 북한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쓰시라고요. 기사 댓글 쓰시고 다 쓰세요. 근데 욕이나 주구장창 쓰면 보겠습니까? 그냥 버려져요. 유효한 말을 써야죠. 유효한 말을. 예, 용기 있게. 예. 이게 요새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기계가 쓰는 댓글인지 뭔지 아주 형편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이 드는데 그것도 심리전이에요. 올바르고 건전한 의견을 쓰기가 싫게 만드는 이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글을 쓰시면 다른 분들도 거기다가 엄지척을 눌러주면서 상위에 올라가요. 그럼 북이 봅니다. 분명히. 아까 이제 목사님 북맹이란 말 쓰셨는데 남북이 단절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북을 모른다는 뜻이지 북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어쩔 때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순진하게 대답하시죠. 그 북이 여러분 기분까지 아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역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북한에 말합니다. 분단 81년이 됐지만 남북 관계를 이국 관계든 N국 관계든 규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할 수 없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체들은 끊임없이 통일로 수렴해 왔음을 주목하라. 만일 규칙 선언대로 이국 관계를 원한다면 통상의 국제 관계와 같이 교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평화협정의 여건을 마련하고 통신, 통행, 통상을 증진할 일이다. 국제 제재 해제가 북의 경제적 활로이며 그 권한을 미국 프레지던트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 외의 민주주의 국체에는 수령이 없다. 트럼프를 미국 수령으로 착각하지 말고 당대의 구성원 전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도 반드시 포함된다. 북측은 실향민과 탈북민의 고향 방문과 안전한 복귀를 보장하고 북의 가족들과 생활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송금 절차를 함께 고안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쿠바 관계를 참고하라. 이게 이제 제가 북에 전하는 말입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탈북민들이 북에 생활비 주고받는다 했는데 전에는 그 수수료율이 30%였는데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북의 가족한테 100만 원 보내려면 20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먹을까요? 그 수수료를. 브로커라고 불리우는 이제 북을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300% 400%가 아닌 게 다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제안을 북이 받는다면 북이 금융기관이 5% 먹어라. 그러면 95만 원, 100만 원 출발시키면 95만 원을 우리 혈육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지금은 대북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줄은요, 제가 조금 김정은한테 이런 말 전하고도 약간 걸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기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프레지던트 같습니까? 수령 같습니까? 예, 점점 수령질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생일날 무슨 뭘 하지를 않나. 그래도 수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근데 웃기게도 북한은요, 김정은의 호칭을 국가 수반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마치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선출직 국가 수반처럼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프레지던트인데 자꾸 수령처럼 행동하는 이런 거꾸로 된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민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분단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DMZ 쪽에 여행을 갈 때 이제 DMZ 투어, 뭐 분단선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분단 벨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두꺼운 벨트이지 얇은 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DMZ만 해도 한쪽이 2km예요. 북쪽에 또 2km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밑으로 또 민통선이라는 선이 옛날에 길었을 때는 무려 40km. 예, 짧아진 게 이제 가장 짧은 쪽이 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이거예요. 샌드위치식으로 북쪽도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엄청난 면적이 그대로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선이라고 부르면 느낌이 어때요? 뭐 미미한 것 같이 느껴지죠. 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38선 뭐 얘기했고, 우리가 DMZ 투어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 군데 가셨지만은 저 1번 여기 오두산부터 14번 고성까지 수많은 이제 전망대, 옛날 말 초소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빠진 게 이제 강화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들을 간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남북이 분단된 그 70몇 년, 길게 잡으면 81년 동안 싸움만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목사님 개성공단 얘기도 하셨지만 협력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전 세계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 게 DMZ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하겠죠. 호텔마다 브로셔 다 있습니다. 17만 원, 18만 원 내면 버스 태워서 쫙 투어 시키는 DMZ 당신들이 어디서 보겠어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투어를 할 적에 오로지 싸운 곳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왕래했던 이야기 싹 빼먹고, 남북이 좋게 지냈던 이런 노력들 다 빼먹고 제3 땅굴 이런 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싸웠던 곳만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DMZ 투어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러 가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서 막 불타는 적개심을 다시 만들려고 갈까요? 더구나 외국인들한테 그게 자랑입니까? 외국 사람들은 남북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개신교가 선교 붐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1위 아니면 2위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북한 선교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브라질을 갔어요. 여기 12시, 브라질도 12시예요. 정말 지구 반대편인데 그 먼 길을 갔더니 우리를 환영한다고 인공기를 들고 있어요. 제가 설교단에 서 있는데 뒤에다 인공기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저 두 나라 통일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의 타겟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 그림 갖다가 남쪽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70년 동안 싸움만 했어. 좋아요? 네, 웃기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노력도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한 사람이 북한 운전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예, 개성에서 일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전시관을 무려 6년 동안 사실상 못 가게 해놨어요. 여러분 원해도 티켓을 안 팔았다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통일부랑 많이 싸웠고 한 달 전에 열렸어요. 다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투어 계획하실 때는 싸운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안 싸운 역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의 생각 최근 4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2021년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 혁명론을 그 우선순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죠. 조선노동당 규약이 뭐냐면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높은 겁니다. 헌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노동당 규약인데 남조선 혁명론에서 보시면 전국적 범위, 여기 보시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에서 전국이라 그러면 남쪽을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남쪽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거하고 거의 같은 건데 적화 통일이에요. 이게 북한 정권의 김일성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선순위에서 빼버립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적화 통일이 없어졌어요. 안 기쁘세요? 이게 적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통일이라는 걸 공유했기 때문에 옥신곡신 말을 했던 건데 그것조차 날려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아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니까 좋은가요?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하면 아실 수 있을까요? 저기 부부 생활을 하다가 여보 이러다가 윤한철 씨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 대상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히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대한민국하고 계약했던 조평통, 민경협, 금강산 다 그 조직을 없애버립니다. 계약서를 파기한 게 아니에요. 그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 주체가 없는 겁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이 말 쓰지 마. 8천만 결의 이 말도 쓰지 마. 우리가 민족화의 주관이죠. 민족 없어졌다니까요. 북쪽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다음에 북반부란 말 안 씁니다. 왜요? 북반부란 말 쓰면 뭐가 나오니까? 남반부가 나오니까 안 씁니다. 통일, 민족 다 헌법에서 지워버립니다. 심지어 철도,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잘라버렸습니다. 경의선 도로도 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내란 직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북한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 북한의 오늘을 아는 게 뭐 그렇게
생활에 뭐 지장을 주겠습니까? 몰라도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머릿속의 북한과 그 당시의 북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머릿속의 북한은 무장 공비를 보내고 누구 어디서 침투하고 총을 쏘고 지뢰를 보내고 하는 그런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리얼 북한은 뭐였냐? 철도를 끊어버려요. 자기들도 못 오지만 우리도 못 가는 거죠. 도로도 끊어버렸어요. 상종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작년까지 어떤 북한이었습니까? 모든 거를 끊어버리는 북한이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쳐내려올 수 있는 북한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쳐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북한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극이 가능한 겁니다. 북한 군복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묻어놓은 다음에 이걸 북한 소행으로 가장한다 하는 연극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상상 속의 북한, 오늘의 북한이 아니고 대중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잡혀있는 그 북한을 충족시키면 이 내부에서는 그게 정치 권력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얼 북한 얘기하다 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를 선언을 합니다. 이번에 2024년 전에 2026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에다가 북한이 영토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휴전선까지로 한다. 대한민국에 접하는 휴전선까지로 한다. 이렇게 영토 조항을 박아버렸어요. 우리 헌법의 영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땅인데 이제 북한 헌법에 의하면 남한은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편해진 건가? 우리만 먹으면 되나?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북한 땅 문서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땅 문서를 상속하거나 팔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땅을 팔고 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북한 땅의 매매를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되나? 그거 안 해주니까 어떤 분이 이건 헌법 위반이야. 헌법에 우리 땅이라고 돼 있잖아. 하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신 거예요. 헌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각하면서 그 조항은, 영토 조항은 상징 조항이야.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걸 근거로 내 땅 내 나라 할 수가 없어. 라고 판례가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두 개의 국가로는 그 북의 유훈의 종말입니다. 김정은이 28살에 집권했죠. 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4년생 위아래 3살 손들어 보세요. 네, 많으시네. 청년들은 아니구나. 예.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동기들 여태 뭐 하고 있어요? 남은 그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쟤는 유훈에 기대서 통치를 할 거야. 28살짜리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하겠어. 그래서 유훈을 절대 무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유훈이 바로 통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싹 지워버렸어요. 유훈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북한의 그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 평양 지하철 이렇게 크로스로 2개밖에 없어요. 2 노선이 이제 있는데 여기 모란봉역에 땜빵한 자국 보이시나요? 그죠? 이게 원래 이름이 통일역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을 지운다는 게 뭔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표로 만들어 보면 남북이 서로 선언이 있고 현실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남북이 선언을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 딴 나라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북한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2023년 이후 2년 이후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선언은 선언대로 있고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화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선언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언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맹 놔버려도 안 돼요. 이게 또 다른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맹 놓고 있어도 안 되지만 선언보다는 현실을 평화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관계는 평화적인데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면 체제 경쟁을 하겠죠. 누가 더 잘 사나. 이런 경쟁을 할 거고 관계가 평화적이니까 나중에 통합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적인데 두 국가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북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두 국가로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왕래를 하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이제 이 오스트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같은 민족들이에요. 민족으로 따지면. 근데 두 개의 나라로 잘 살거든요. 둘이 싸우나요? 안 싸우고 잘 삽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킨스테이트, 친족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남북이 그냥 친척처럼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적대적이면요, 통일을 지향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적대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적대적인데 통일을 지향해. 무슨 소리예요? 먹겠다는 거잖아요. 한쪽이 한쪽을. 그럼 전쟁밖에 남는 게 없죠. 다른 나라인데 적대적이야. 역시 전쟁밖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평화적으로 만드는데 우선 주목을 해야 되고 그 후에 선언 문제도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북한이 그렇게 변하는 동안 그럼 남한은 어떻게 생각해 왔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19년째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통일의식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별도의 국가다라는 대답이 그렇다가 최하 54%, 많게는 65%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중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 반반이라는 대답도 30%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북은 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헌법하고 불합치한 상황입니다. 예. 헌법을 위반하고 계세요. 그럼 뭘 바꿀지 이제 또 질문해봐야겠죠.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냐에서도 통일 필요성은 굉장히 낮은데 높았을 때는요, 2007년에 63%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통일해야 된다. 근데 24년에 36%, 25년에 조금 올랐는데 41%가 나오고 있어요. 통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낮은 사람들,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통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압도적으로 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다수입니까? 예, 전쟁 위협 감소가 다수가 됩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일이에요. 23년부터 2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하자 이 말은 싸우지 말자는 얘기에 가깝게 돼버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비슷하세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통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평화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평화라는 말을 안 쓰기로 작정을 한 나라예요. 예, 전부 통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을 한참 듣다 보면 평화라고 말해야 되는 지점에서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렇게 평화를 이렇게 뒤로 빼려고 했고, 또 이런 말도 평화 다음에 공세가 붙어요. 익숙하세요? 평화 공세. 평화는 안 싸우자는 얘기죠. 공세는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붙였을까요? 평화를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공세라는 이 모순된 얘기를 붙여서 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화해, 평화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더 써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셨는데 교회도 평화를 안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발칙한 얘기를 한 건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북의 김정은하고요, 우리 대중들의 여론하고 합의 봤다고요. 다른 나라라고 합의 보고 계시다고요.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고 우린 여론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통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하면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것이 절대 다수가 나와요. 너무 단순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족 국가도 있고요, 연방 국가도 있고요, 국가 연합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국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아까 무엇을 위해 국을 저작한다 그랬죠? 나라를 평화를 위해, 안 싸우기 위해 저작하는 거잖아요. 세계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단방, 일체를 만드는 게 가장 평화로운 것이면 일체를 만들고, 연방, 미국처럼 여러 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독립을 시키는 게 평화로우면 그렇게 하고, 유럽처럼 국가는 그대로 두고 연합체를 구성하는 게 평화로우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풀려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상태, 통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럼 통일된 나라는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제가 받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배고픈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지.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여러 나라 N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 세계에는 다 일민족 일국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갈라졌다 합쳐졌다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 것이 세계사라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달랐을까요? 5세기에 한반도는 사국시대였고요, 6세기에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우리는 두 개의 코리아, 투 코리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렇게 합쳐졌다가 다시 분열됐다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별다릅니까? 미국도 분단될 뻔했어요. 남북전쟁 1861년부터 벌어진 남북전쟁 이 결과 분단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를 쓰는 주와 안 쓰는 주로 분단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 노력으로 분단 안 된 거예요. 왜 월드컵에 잉글랜드 따로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나요? 그런 의심 안 가져보셨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예요? 왜 나라가 월드컵만 되면 두 개가 나오죠?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게 평화로우니까요. 더하기는 잉글랜드, 곱하기는 스코틀랜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직도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투표하잖아요.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이제 갈라서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갑자기 자기 친정을 방문해요. 친정이 스코틀랜드거든요. 그래서 친정 가서 야, 우리가 뭐 세금 혜택 이렇게 주고 막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43대 50몇으로 그 분리 독립이 부결돼서 여태 연방으로 살고 있는. 근데 지금도 독립운동해요. 이 와중에 아일랜드하고 갈등이 또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하는데 브렉시트라는 지금 또 거꾸로 리그렉시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가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일랜드 섬하고 영국은 길게 잡으면 1100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겨우 1988년에 안 싸우기로 합의를 봐서 그 주역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안 싸우기로 합의 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아일랜드 섬의 북쪽,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한다. 그러나 조건, 아일랜드 섬 전체에 담을 칠 수 없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영국 땅이든 그 이외의 아일랜드 공화국 땅이든 아무 검사나 담장이 없이 그냥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의 생활권처럼.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거 깨지면 다시 전쟁 벌어지는 겁니다. 1100년 동안 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EU를 탈퇴해 버렸어요. 그럼 북아일랜드도 영국 땅이니까 EU가 아닌 게 되죠. 근데 아일랜드 공화국은 EU예요. 자, 그럼 EU와 난 EU 사이에 벽을 쳐야 돼요. 관세를 매겨야 돼요. 물건이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다 벽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1100년짜리 전쟁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관세선을 여기다 쳐요, 이렇게. 이게 뭐냐? 영국 본토에서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로 넘어갈 때 관세를 받아요. 물건에. 그리고 그 물건이 북아일랜드에서 쓰여지면 관세를 돌려주고, 안 쓰여지고 북아일랜드 밖으로 나가면 관세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똑똑해요, 미련해요. 예, 그 EU를 탈퇴한 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인데 그 EU 탈퇴가 전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친정이 경상도인데 내가 친정 경상도에 김치 보낼 때 관세 낸다고. 그런 일을 지금 영국이 벌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어떻게 경계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북아일랜드고 이게 아일랜드라고요. 여기도 어떻게 담을 쳐요. 여기 길이 잘려요. 이 집도 아마 잘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 현실이에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우리한테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일민족 일국가 단방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체제든 발명하면 돼요. 영국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어요? 없죠? 예, 안 싸우기 위한 합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외우면 돼요. 예, 미국이 여러분 뭐 미국 직구도 해보시고 쇼핑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주는 소비세가 8%, 어느 주는 소비세가 0%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소비세 있는 주 사람들이 없는 주로 건너가서 쇼핑을 하죠. 우리도 직구를 할 때 델라웨어 배대지를 쓰느냐 뭐 뉴욕을 쓰느냐에 따라서 직구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평화라고 자기들이 합의 본 거예요. 외우면 돼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남북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살 건가? 합의 보면 되죠. 우리가 발명해서 세상에 없던 일을 만들면 된다 하는 거죠. 좀 빠르게 가야 될 텐데, 민족 국가 체제 너무너무 자주 쓰는 말들인데요. 제가 이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정의도 낯선데 이국 플러스 적국이라는 북의 일방선언이 있었고요. 남한의 여론동조 말씀드렸고 국, 체제를 왜 나라집이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여러분 국은 합의의 대상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그죠? 스테이트는 합의의 산물이에요. 가는요, 집안, 족보 합의의 대상입니까? 태생이죠. 네. 왜 합의의 대상인 국하고 태생,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를 왜 묶고 갖고 단어를 만들었을까? 이거 한자 문화권에만 있는 겁니다. 서양에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이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폐해가 조금 더 크다고 보는데요. 국이 길어요, 가가 길어요? 가가 훨씬 길죠. 여러분 족보가 혹시 1948년에 시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가가 훨씬 길고 태생이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충 이유를 보자면요. 국을 만드는데 가 같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 국은 남과 남의 연합이지만 가, 혈연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떤 경우에 폭력이 됩니다. 국은 합의의 대상이고 제 윤집사 말로는 저작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합의를 깰 수도 있고 다른 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의 대상인 아닌 가처럼 받아들여라. 좋으시겠어요? 이게 북한말 어버이 수령입니다. 예. 남한하고 미국말 국부예요. Founding Father라고 부르는. 이게 관계 좋을 때는 좋은 말이지만요. 예. 그 인간 집단이 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나쁜 관계일 때, 독재자일 때 이건 나쁜 말이 됩니다. 철저히 국이라는 건 합의의 대상이어야 된다. 더구나 이 복잡한 국의 문제를 안고 사는 한반도인들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억지를 좀 부려볼게요. 요즘 우리 아들들 말로 개고집을 부려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국가란 말을 쓰실 때 세 글자로 쓰세요. 나라집. 나라집. 네, 국은 나라고 가는 집이니까 순 한글로 나라집 이렇게 쓰세요. 왜 이런 억지를 부리겠어요? 그게 부당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써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분을 왜 하시냐? 국을 다시 합의 봐야 되거든요. 연방국으로 살지, 국가연합체로 살지, 예, 북하고 다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구한 이 나라는 누구도 손 못 대 이렇게 가인 것처럼 집안인 것처럼 착각하면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더구나 독재자들이나 국을 탈취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꿀이에요. 그렇죠? 니네 아버지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국은 내 저작물이야. 지금 이 국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쓸 거야. 백지로 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겠죠. 아까 목사님이 38선 누가 걷냐? 요 세 사람이 걷어요. 예. 답 다 있습니다. 예. 6.25가 내일 모레죠. 6.25 전쟁의 별명이 뭐냐면 휴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쟁 기간의 65%가 휴전협정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 벌이고 있을 때 땅을 그렇게 뺏지도 못하고 뺏기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죽어나간 거예요. 그 기간에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미련한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현대에 이보다 더 미련한 전쟁이 러우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러우 전쟁이 지금 5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년도 길었는데 이건 합의한 거 넘어갔고요. 이것도 그냥 중요하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한국입니다. 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두 개의 한국을 살았어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1948년 8.15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고 그해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자 유엔이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의제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인 문서가 나왔는데 이 회의록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한국의 독립입니다. Declares that 선언하노라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법에 의한 정부가 섰다. 합법 정부가 아닙니다. 합법 legal하고 lawful은 다른 말이에요. Th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ole Korea가 아니고 that part of Korea. 한국의 어느 부분에서인데 그 부분이 어디냐? Was able to observe and consent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선거는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의사가 표출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 that part of Korea, that part of Korea가 두 번 나와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한반도의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승인 범위는 1948년 애시 당초부터 남한이에요. 북한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헌법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이 우리 영토라고 쓴 헌법. 국제적인 현실이 아닌 겁니다. 제가 좋게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분단이 없었던 시절의 영토 개념을 그냥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헌재 판결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상징이나 소망에 해당하는 것이지 현실적 주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엔의 무주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전 세계 어디든지 땅과 사람은 있는데 스테이트, 국이 없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늘 벌어져요. 그러면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먼저 보냅니다. 평화가 유지되면 그 다음 절차 선거예요. 거기 사는 거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당신들의 정부를 당신들이 구성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무주지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이 1948년의 선거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북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면 어떤 국이 형성됐겠어요? 예, 남한, that part of Korea에 해당하는 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북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북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시 한 나라를 만들 거요? 아니면 별도의 나라를 만들 거요? 그 땅 거민들의 것이에요. 이게 주권입니다. 예. 실제로 바로 2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1950년에 북한이 남침을 해옵니다. 그런데 연합군, 국군과 연합군이 압록강 가까이까지 진격한 게 50년 11월이에요. 그 해예요.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완전 점령이 코앞에 온 거예요. 이때 이승만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that part of Korea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거다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무슨 일을 10월 17일 날 이승만 정권이 북한에 보낼 행정관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양시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오. 당신은 청진을 관할하시오 하면서 우리 공무원을 보내려고.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막아선 게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유엔이에요. 왜요? 아까 제가 회의록 보여드렸죠.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영토를 어디로 했다고요? 남한,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먹어도 우리 땅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땅이에요? 선거를 치러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마음이 우리 남쪽하고 합치는 게 우리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게 1950년에 실험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자, 이제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니까 선거를 치르기 준비를 하자. 그래갖고 언커크 UNCURK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거를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결국 못 치러요. 전쟁 끝난 다음에도 언커크가 남아서 이제나 저제나 선거를 치를까 기다리고 있다가 1972년 3년에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72년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화로 해결하겠구나 그러고 언커크가 해체되고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영토 문제는 북한이 무너진다고 우리께 되지 않는다는 이 상황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실험으로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 거다,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붕괴를 시킬까 이 생각만 하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한국이라는 현실이 이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필독서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목사님. 마쳐야 될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군요. 아까 말씀드릴 거 드렸고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무엇이냐? 통일된 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통일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통일된 사회가 무엇이다라는 어떤 정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들어봤죠. 그럼 대체 뭐예요? 통일이 뭔지는 안 가르치고 무조건 하라 그래요? 그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된 사회가 도대체 뭐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사회는 협동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안 복잡합니다. I는 individual이에요. 개인들이에요. 태어남으로써 가입하고 죽음으로써 탈퇴하는 게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사회에 사는 거야. 어떤 조건이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상호 협력입니다. 상호. 나도 너를 돕고 너도 나를 돕는 이 상호 협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과 예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양에다 세금을 내면서 내 돈은 정말 힘들게 번 돈이니까 절대 여기 군포지 참. 군포 세금을 내면서 절대 안양에는 내 돈을 쓰면 안 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금을 내므로써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그게 될 때 한 사회에 사는 거예요.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다 돈 맡기면서 이거 실제로 탈북자들한테 있었던 일인데 은행에 돈 맡기면서 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실제 있었어요.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의 사회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은 하나의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입니다. 북한은 딴 나라예요. 예. 그런데 한 사회는 현 세대의 상호 협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 세대와 뒷 세대의 협력도 존재해요. 왜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 교육, 문화, 자산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큼 이상을 다음 세대한테 넘기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세대와 뒷 세대 간의 협력도 존재합니다. 이게 두 개의 협력이 다 있어야 하나의 사회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앞 세대와 뒷 세대의 협력이라는 이 협력 구도에 있어서 남한하고 북한은 한 나라인가요? 다른 나라인가요? 예, 한 나라인 성격이 있어요. 예. 왜냐? 여러분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되나요? 족보가? 아니죠? 예.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되고
북한 출신 독립운동가가 피를 흘려서 독립을 만들어줘서 독립을 살고 있고, 그죠? 남한 출신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시간 속에 흐르는 협력은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졌어요. 현 세대 당대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북한, 남한은 다른 나라니까 국제사회예요. 딴 나라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상 흐르는 협력은 안 끊어졌어요. 같은 나라예요. 도메스틱이에요. 비행기를 탔는데, 국제선을 탔는데 갑자기 가다가 국내선으로 바뀌는 이런 황당한 현실인데, 복잡한가요? 이게 분단국이 아니면 이런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분단 때문에 이 복잡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질서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식사할 때 장로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왜 남한 사람들이 강하게 제기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그 질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협력한 사회, 내가 책임진 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달려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조사예요. 수사를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인권을 유린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충돌이 벌어지겠죠. 네가 뭔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국내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조사하고 수사한다고 덤비면 북한 인권 문제가 나아집니까? 더 나빠져요. 인권을 말하는 쾌감은 남겠죠, 나한테. 그러나 인권 문제 자체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입을 다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 전체 어디서든지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입 다물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지구 전체의 일원으로서 말하고, 만약에 그게 취약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면 지원하고, 이게 국제 시민사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거나 이 사실상 국제 관계인 현실을 외면하고 갑자기 국내 관계로 들이대거나 이러면 싸움과 전쟁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이 점점 수렴을 해서 하나의 사회처럼 가고 있다면 그때는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국제적 규칙을 적용할지 국내적 규칙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점점 수렴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질서, 국제 질서냐 내국적 질서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한테는 사과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변명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 세대들이 그렇게 해놨고, 그 질서가 없으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애써서 만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평화 정착과 교류 협력이 발전이 되면 EU처럼 코리안 유니언, KU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만 있습니까? 코리아가 있으면 안 되나요?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러고 나서 그냥 하나로 살자 해서 단방 국가가 필요하면 단방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핵심적인 메시지였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너무나 잘 경청해 주셔서 존경스럽고 놀랍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94세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신을 지으셔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도 몇 번 하셨고 부산에서 생활도 하셨고, 가장
현실적인 거로 지금도 기도를 하면 어쨌든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 40년 기도하신 거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똑같이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아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통일 정책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예, 제가 여기 기도 제안이라고 2페이지에 좀 넣어놨는데요. 일단 어머니에게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94세까지 믿음을 유지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 자체 제가 부러움과 경의를 표하고요. 기도 제안 제가 써놓은 거 읽어 올리면 우리가 저작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평화체제 저작에 지혜롭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미처 못한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머니 세대 110년 전에 대한민국을 저작한 과정을 제가 연구해 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연 발생적인 국가가 아니고요. 백지에 쓰기 시작했고 고종 황제하고 딜을 했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그 강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새로운 체제를 이미 만들어서 사셨어요. 네. 그런 역사를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미 110년 전 조상들은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라는 내가 만들어서 쓴다. 나라가 없어지면 만들어 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이 실현된 게 지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시절은 결코 우리보다 후진적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선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저작자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어머니들의 과제는 일제라는 강한 적에 붙잡혀진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왕국이 아닌 민국을 만드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가졌던 거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적대적 분단이라는 또 이중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110년 전 조상들이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걸음이 내가 이 나라의 저작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을 비롯한 지구의 자유 시민들이 평화의 주권에 합하여 반평화적 세력이 힘을 갖지 않는 체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나라를 국을 합의적인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트렌드를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예. 우리는 제정신을 지키고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미국 민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가 북한 거민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냐? 북한이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고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모자란 상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공부 한자도 안 하고 국가가 둘이네 적이네 하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영상을 북에 보내라고 한 게 이놈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근데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 거민들도 자유롭고 평등한 실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다음 세대에 이미 이제 우리 문 장로님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과제가 넘어가고 있죠. 잘 전달할 수 있도록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두 번째 제가 사과를 해야죠. 만약에 자유롭게 선택해 너희들의 세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근데 열나 싸우는 거를 만들어서 넘겨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예, 안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넘겨주면서 제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대 간에 이런 협력이 필요한 일이야. 그 엄마 아빠 세대가 제대로 많이 좋게 만들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 세대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래
하면서 정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전달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십시오. 제가 또 고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북한 기독교의 현 상황은 좀 어떤지 혹시? 북한은 이제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요. 그 외국인 중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그러면 그 교회로 안내해줘 이러겠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건 선교적 관점에 있어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예. 대놓고 박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그러면 우리 북한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평양 가서. 우리 형제님 수요 예배도 오시나요? 안 오죠. 근데 평양 가서는 가야죠. 나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부합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옛날에 이제 가짜 교회니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미련한 질문이에요. 그 남북이 만약에 가짜 교회 많은 팀이 진다 이렇게 게임하면 누가 질 것 같아요? 북은 가짜 교회 100%라도 2개밖에 없어요. 남쪽이 가짜 교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바보예요. 바보고 오로지 말씀을 더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도 가짜가 있어요? 성경은 가짜가 없어요. 북한판 성경 우리가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말만 북한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쌍시옷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원수가 제일 높은 사람도 원수고 왼수도 원수인데 북은 그걸 다르게 쓰니까. 어쨌거나 똑같은 그 성경은 완전히 뭐 변개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남쪽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우리 상놀교회 장로님들 제가 다 모시고 갔었어요, 많이. 근데 가면 목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100% 설교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설교 안 한다 그러면 대표기도 해달라고. 대표기도 안 한다 그러면 특송이라도 하래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쪽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을 들고 전도 설교해요.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귀를 뭐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대로 그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교회니 진짜 교회니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전도의 찬스예요. 더 많이 가고 더 자주 가고, 예. 여기선 수요 예배 안 가지만 거기서는 가는 척하고 접촉만 하면 전도의 기회는 열립니다. 접촉을 방해하는 게 저는 사탄이라고 봐요. 남북 관계를 끊어라, 뭐 주지 마라, 이런 식의 관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하고, 신자가 불신의 세계에 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질문 고마워요. 예.